없다. 그래서 페더러는 그때 저도 기자할 초년병 때 이기는 건 별 뉴스가 안 됐습니다. 졌을 때 더 큰 뉴스가 됐던 게 로저 페더러입니다. 그러니까 로저 페더러는요, 뭐 스포츠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크 타이슨 같은. 그러니까 타이슨이 전성기 때는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상대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에반더 홀리필드, 뭐 레녹스 루이스 같은 진짜 실력 있는 강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면서 그 신화가 무너지게 되는 약간은 그런 게 오버랩됩니다. 예. 전성기 때는 정말 클레이의 나달 외에는 적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강력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 나달밖에 없지 않았느냐. 조코비치도 없고 앤디 머리도 없었고 그래서 전성기를 혼자 독식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크해라. 약한 시대였다라는 그런 비판도 뭐 우리나라 골수 팬들 뿐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위크해라는 것은 로저 페더러가 그 얼마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시기를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독식했느냐를 요거 비판할 때 사용됐던 그런 논리인데요. 그게 그 위크에라 논리가 왜 나왔냐면요. 저도 그때부터 테니스 열심히 봐가지고 사실 이게 조코비치나 나달의 팬들이 뭐 이게 페더러의 그 기록을 약간 뭐랄까요, 폄하는 아니지만은 냉정하게 평가한 거죠. 이 기록은 나달이 숙성하기 전이고 조코비치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적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때 빈집 털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위크에라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건데 맞는 부분, 일정 부분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죠. 앤디 머리, 조코비치, 나달과 같은 강력한 도전을 페더러는 당시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초입까지 받지 않았으니까 걔네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2004년, 2005년에는 안드레 아가씨가 있었고요. 레이튼 휴이트가 아직까지 괜찮을 때였고 앤디 로딕이라는 광서버가 계속해서 로저 페더러를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던 마라트 사핀이라는 한번 폭발하면 조코비치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그리고 또 투핸드 백핸드의 달인 날반디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페더러가 빈집털이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 저의 초지일관 논리입니다. 예. 제가 페더러 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시대가 위크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테니스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시너랑 알카라스가 독주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 왜 다 못하네? 라고 폄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너 알카라스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세계 랭킹 2위의 시너와 3위 지베레프의 랭킹 포인트 격차가 더블입니다. 만점 대 5천점. 또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베레프부터 오지알리아심, 이번에 알렉스 디미노 보셨겠지만 이 선수들이 못 치나요? 이 앞에 두 명으로 인해서 커리어가 형성이 안 된 거죠. 앞에 두 명으로 인해서 시너와 알카라스로 인해서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베레프가 만약에 이 둘이 없이 메이저 대회에 가서 한 두 번 정도의 우승을 했으면 우리가 지베레프를 이 정도로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서브가 220km 이상의 강서브를 70% 이상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오픈 시대에 나타난 독특한 그 굉장히 강력한 테니스 선수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텐데 즈베레프가 시너와 알카라스라는 더 강력한 천재 두 명에 의해서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워낙에 도미넌스한 강력한 선수들이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만큼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로저 페더러의 그 위크에라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페더러가 모든 걸 다 휩쓸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모든 우승 트로피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약해 보이는 것이죠. 휴잇과 로딕이 그렇게 커리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한 선수가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페더러가 모든 걸 독식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도헤리스님, 사핀이랑 페레로랑 당시의 지배력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마라사핀은 2000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완전 천재. 그래서 US 오픈 결승에서 샘프러스를 꺾고 2000년, 2001년 요때 세계 랭킹 1위까지 하고 정말 최고의 천재로 각광받는 뭐 나달급인 거죠. 나달. 그 다음에 알카라스급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투어를 평정했고 당시에 샘프러스 아가씨라는
시대의 강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만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슬럼프가 많았고 부상도 꽤 있었고 그래가지고 메이저 대회는 US 오픈 한 번, 호주 오픈 2005년에 한 번 했는데 2005년에 호주 오픈 우승한 건 대단한 업적이었죠. 그때 페더러가 극전성기였는데 그때 최전성기의 페더러를 하드코트에서 실력으로 꺾은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는 클레이 전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2003년에 프랑스 오픈을 우승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프랑스 오픈. 2003년이 사실은 샘프라스가 은퇴하고 안드레 아가시랑 노장만 한 명 남아있었고 2003년에 그랜드슬램 우승자 4명이 다 달랐거든요. 이 첫 번째가 안드레 아가시 호주 오픈, 그리고 프랑스 오픈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그 다음에 윈블던을 로저 페더러, 그 다음에 US 오픈은 앤디 로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먹고 나머지 이 3명이 젊은 선수들이에요. 페레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긴 했지만 페레로, 페더러, 로딕 이 3명 가운데 누가 지존이 될 것이냐를 놓고 그 당시에 뭐 예측이 분분했습니다만 미국 언론들은 또 이제 앤디 로딕이 최고다, 광서버다 해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평정한 건 로저 페더러였습니다. 에크만님이 시너 알카라스를 넘어설 선수가 언제 나올지. 아니 뭐 넘는다는 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시너 알카라스에게 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등장해줘야 됩니다. 그들처럼 1년 내내 투어를 씹어먹진 않더라도 특정 코트, 특정 대회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제3의 인물을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알카라스, 시너와 동등한 레벨, 1년 내내 모든 코트 표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한 번에 출연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주앙 폰세카 이런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에 달려있지만 성장 속도가 알카라스나 시너 같진 않잖아요. 솔직히 뭐 폰세카가 올해 잘했습니다만 결국에는 500 시리즈 대회에 바젤 오픈 하나 우승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제 제3의 후보로는 잭 드레이퍼를 꼽고 싶은데 잭 드레이퍼의 피지컬, 걸핏하면 부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결이 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는 벤 쉘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ATP 파이널스에서 보셨겠지만 벤 쉘턴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확인한 그런 대회였고, 조코비치도 나달 페더러가 나이 들고 부상이 많을 때 많은 우승을 했으니까 이것도 위크에라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위크에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코비치가 시너 알카라스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뭐 메이저 우승 먹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시너 알카라스가 등장하지 않으면 위크에라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시너 알카라스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알렉산더 즈베레프나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거든요. 치치파스가 알카라스한테 US 오픈에서 진 이후로 계속 나락에 빠진 건데요. 자기보다 어린 선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자기를 능가해버리는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계속하는 자신감 상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더러가 있었기 때문에 앤디 로딕과 레이턴 휴이트가 더 이상의 커리어를 추가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위크에라라는 것은 한 해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의 테니스 선수들이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인물들이 톱 10을 유지하다가 한순간에 톱 50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한번 주춤하면, 이런 극심한 경쟁이 치열한 지금의 현재 ATP와 WTA 구도에서 위크 에라라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브랜던 리 님이 요 정도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크 에라는 존재하지 않고 스트롱기스트 에라, 가장 치열하고 그 빡센 시대가 존재한다. 그거 정도가 맞죠. 그래서 조코비치가 메이저 우승한 업적이 로저 페더러가 우승한 업적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단순히 우승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우승 과정이 얼마나 더 강력한 강적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우승했느냐, 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코비치는 늘 나달과 페더러를 준결승 혹은 결승에서 만나서 이기고 우승한 거예요. 페더러는 늘 로딕과 휴이트 이런 선수들을 만나고 우승한 것이고, 그 전성기 때 그 차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데, 그렇다고 로딕, 휴이트, 사핀이 있었던 그 시대가 뭐 테니스 역사의 암흑기다, 그렇지 않거든요. 한라산 2025님이 페나조의 20년 동안 치열했던 시기와 지금 빅2 시대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편안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 1년 지난 겁니다. 네.
페더러 나달도 편안했던 시절이 있어요. 2006년, 2007년에 조코비치가 부상하기 전에 2005, 2006, 2007 상반기까지 그냥 페더러가 다 먹었고 나달은 클레이가 다 먹었고 그렇게 양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2년을 제대로 못 간 겁니다. 조코비치가 등장을 했고 한 3년째 만에는 앤디 머리라는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테니스가 그렇게 왜냐면 목표 지점이 생기면요. 이렇게 그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 페더러 나달 혹은 야닉 시너 알카라스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 스포츠의 속성입니다.